두 가지 주장이 지금 현재 공존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주장은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경제가 어렵기 때문에 경제 우선인 주장이 첫 번째이고요. 두 번째 주장은 그래도 이 김에 환경을 같이 고려하면서 코로나19에 대응해야 된다 하는 이 두 가지 주장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습니다. 그 주장들을 조금 더 들여다보면 경제 우선이라는 주장은 환경이나 지속 가능성이라는 걸 좀 이렇게 비상시기에는 좀 사치스러운 구호로 보는 이제 그런 주장이고요. 두 번째 또 만만치 않게 팽팽하게 맞서는 주장은 환경을 고려해야 된다는 주장입니다. 코로나19가 자연 훼손으로부터 왔고 우리가 반드시 코로나19의 원인이었던 기후변화나 환경이 고려돼야 된다라는 그것도 만만치 않은 논리입니다. 이번에 이 환경을 고려해야 된다는 주장 혹은 이 전망이 굉장히 과거의 위기 때와 좀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과거의 위기란 바로 직전에 10년 전에 금융위기 때에는 환경은 이야기도 말도 못 붙이게 했었는데 이번에는 환경이 좀 살아가고 있거든요. 환경의 주장이. 그 이유는 그때와 다른 점은 지금은 사회의 많은 구성원들이 환경이나 기후변화로 인한 위기 인지 정도가 좀 올라갔다 이렇게 우리가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이 두 주장이 수렴되는 지점이 있습니다. 그 지점은 바로 경제성 있는 기술 개발이라는 지점이고요. 즉 친환경 기술이면서 경제성이 있다면 이 두 가지 주장을 한꺼번에 아우를 수 있는 지점이다. 특히 경제성 있는 기술 개발의 니즈가 어디에 있고 이 기술이 언제 정도에 가장 많이 필요로 될 것이냐라고 하는 기술 니즈의 포인트를 좀 맞춰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입니다. 기후 기술의 예를 들어서 그 기술 니즈를 조금 들여다 보도록 해볼게요. 기후 기술의 출발점은 누가 뭐래도 이산화탄소 농도의 증가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이산화탄소의 농도는 측정 이래 매년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습니다. 작년까지 그랬고요. 이산화탄소의 증가는 곧 기후의 변화, 지구 전체의 전반적인 기후의 변화와 이상기변의 초래를 유발합니다. 그럼 그 원인은 무엇이냐 하면 화석연료의 사용이고요. 그 화석연료의 사용은 우리 일상 속에 굉장히 깊숙하게 침투되어 있습니다. 지난 30년 동안 유엔이 기후변화 협약이라는 걸 만들어서 줄여야 된다, 선진국부터 줄여야 된다, 돈을 모아서 줄여야 된다, 여러 가지 시도를 했는데 잘 먹히지 않았습니다. 유엔이 감축이 잘 안 되니까 유엔이 2015년에 파리에서 모든 국가들이 모여서 합의한 대로 지구의 온도를 22도씨 이하로 묶어야 되겠다. 2도씨 이하로 상승하도록 묶어야 되겠다라고 합의한 것이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유엔 보고서에 따르면 지금이 2020년인데 향후 10년 내로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양 혹은 쭉 쓸 양의 30%를 최소한 줄여야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30%를 줄인다는 것은 얼마나 어려운 것이냐 하면요. 이번에 코로나19로 인해서 이산화탄소가 감축이 됐죠. 감축이 됐는데 향후 10년 동안 우리가 추가로 노력하지 않는다면 코로나19하고 똑같은 영향의 외부 임팩트가 코로나19가 5번이 와야 30%를 줄일 수 있는 겁니다. 2도씨 이내로. 굉장히 어려운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스스로 노력해서 움직이지 않아서 줄여야 되는 것도 있겠지만 상당 부분은 경제성 있는 기술 개발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아까 말씀드렸던 발전 부문, 또 산업 부문, 수송 부문, 건물 부문, 효율 부문에 모두 감축 니즈가 있고 거기에는 기술 개발이 필요하다. 이렇게 귀결될 수 있습니다. 글로벌뿐만이 아니라 우리나라도 유엔에 약속한 감축 의무량이 있는데 우리나라도 2030년까지 10년 내에 37%를 줄여야 됩니다. 우리나라도 3분의 1을 줄여야 되는 것이고요. 결론적으로는 포스트 코로나의 환경이 어떤 역할을 할 것이냐 또 그 주장이 얼마나 강할 것이냐를 들여다보는 것도 하나의 관전 포인트이긴 하지만 이 경제 우선과 환경 고려라는 두 가지 상반된 주장이 수렴되는 기술 개발이라는 지점을
우리가 조금 더 집중할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이고요. 지금까지 이제 제가 말씀드렸던 어떤 포스트 코로나의 환경이 어떤 영향을 미칠 거냐라고 하는 거에 하나 우리가 좀 참고할 사례가 있는데요. 올해 2월 달 아마존의 CEO인 제프 베조스가 자기 전 재산의 8%인 100억 달러를 기후변화 대응에 기부했습니다. 이 기부가 갖는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요. 첫 번째, 기후변화라는 거가 상당한 위기에 와 있다라는 그 위기를 인지했다는 하나의 반증이라고 볼 수 있고요. 두 번째는 이 기후변화 위기를 대응하기 위해서는 과학자를 중심으로 한 기술 개발의 니즈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중요한 사례로서 우리가 한번 주목해 볼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입니다.